이제 우리가 2차 부등식에 대해서 조금 더 전반적인 내용들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2차 부등식이야. 근데 이 2차 부등식을 두 가지로 우리가 조금 나눠서 생각합니다. 자,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돌고 돌고 돌아서 한 가지랑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자,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 fx가 있어요. fx가 있을 거고 여기에 gx가 있습니다. fx가 있고 gx가 있는데 이쪽이 크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 이 부등식의 해가 누가 되는지는 충분히 알 수 있을 거고, 자, 일단은 여기서 두 가지 논의를 거치거든. 일단은 이 부등식의 해를 관찰을 할 때, 자, 얘를 필요로 해. 얘를 필요로 하는데 그냥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 부등식을 풀 때 그냥 대수적으로 푸는 거야. 대수적으로 푼다는 얘기는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배웠었던 인수분해나 전개나 아니면 기타 식조작들을 이용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대수적으로 문제를 풀어낸다라는 얘기는 그냥 단순히 식조작을 한다는 얘기야. 근데 이 측면은 그냥 계산적인 측면이야. 얘는 계산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답을 내거나 뭔가 값을 낼 때는 필요한 작업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부등식을 이해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에 대한 물음, 본질적인 물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냥 계산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약간 비중이 낮아져. 그러면 어디가 대두되겠니? 자, 얘가 대두될 수밖에 없고 얘는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도 계속 쓰이게 될 거야. 아, 그게 뭔데? 함수적으로 생각한다는 얘기야. 자, 함수적으로 생각한다. 그 얘기는 뭐로 본다라는 얘기냐면 얘를 하나의 수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로 본다는 얘기냐? 그래프로 본다는 얘기야. 자, 그래프 상황으로 본다라는 얘기고 얘를 못 하시면 결국에는 한 70%가 날아가요. 30%가 계산적인 측면이고 70%가 다 날아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래퍼적인 상황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다루게 될 텐데, 자, 첫 번째 상황부터 봅시다. 자, 그러면 얘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이그샘플들을 살짝 살펴봅시다. 어떤 것들을 살짝 볼 거냐 이런 것들을 좀 볼게. 자, x제곱은 누구보다 x제곱은 4다라는 등식을 먼저 살펴봅시다. 등식을 먼저 살펴볼 거란 말이야. 자, x제곱은 4다라는 등식을 살펴보는데 얘를 그냥 대수적으로 푼다. 대수적으로 풀면 계산을 한다는 얘기죠. 그냥 x는 2라는 녀석과 뭐다? 마이너스 2라는 녀석으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 그다음 두 번째 봅시다. 자, 이를테면 내가 뭔가 여기에다가 가미를 할 거란 말이야. 어떤 가미를 할 거냐면 이런 가미를 합시다. 자,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자, 여기에다가 빼기 x를 하고 여기다가 빼기 x를 하고 더하기 4를 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봐봐. 여기서 빼기 x라고 여기다 빼기 x를 하면 등식이 좌변 우변에 등식의 성질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절대 값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뭐는 변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느냐면 그 작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 들어있는 이 녀석의 그래프와 이 녀석의 그래프 모양은 일단은 변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면 그래프 모양은 변화만 합니다. 그래서 얘 그래프와 얘 그래프를 그려보자는 얘기야. 자, 그려봤었을 때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있을 텐데 마이너스 x 플러스 4는 자, 여기가 지금 0이고 얘가 1이 될 거니까 자, 저 위에서 시작을 할 거란 말이야. 저 위에서 시작하면서 이런 식으로 떨어지겠지. 됐어요?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서 자, 여기에서 이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있을 텐데 자, 이 부분과 여기를 조금 비교해 봅시다. 어느 부분을 비교를 해볼 거냐면 이 부분을 조금 비교해 볼게. 자, y 꼴 x제곱 마이너스 4라는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x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y 꼴 4를 그려봤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자, y 꼴 4를 그려봅시다. 자,
뭐가 일치할 수밖에 없다. 당연한 얘기지만 뭐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줄 수가 있느냐면 계속 계산해 보시면 당연히 계산의 결과가 2와 마이너스 2가 계속 반복이 될 거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어찌 보면 당연한 거고 뭐가 유지된다? 교점의 x좌표가 유지된다라는 얘기야. 자,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느냐? 교점의 x좌표가 계속 유지된다라는 얘기야. x좌표가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니라 상태까지도 100%다 유지가 되는 상황이니까 자, 어떤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대로 다 유지가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도 유지가 된다는 얘기냐면 얘들아 여기 봐. 부등식에서 내가 우측이 더 큰 거야. 우측이 더 큰 거야. 우측이 더 크다라고 했었을 때 그들을 나타내는 뭐도 부등식의 해 또한 방정식의 해와 방정식의 해가 경계가 될 뿐이니까 부등식의 해 또한 전부 다 뭐다? 다 동일할 수밖에 없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래 유지돼 저거 누가 모르는데 라고 얘기는 하긴 하겠지만 문제는 얘를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잘 살펴보셔야 돼.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래프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그랬어요. 편한 거를 편한 그래프 그리기 편한 그래프로 수식을 바꿔서 접근하자. 첫 번째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자 만약에 이 부등식의 해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작업들 중에 하나가 뭐냐? 대수적으로 내가 접근할 건지 아니면 함수적으로 접근할 건지 먼저 생각을 하는 거야. 첫 번째 뭐다? 대수적으로 풀 건지 접근을 할 건지 또는 함수적으로 접근을 할 건지. 근데 여기서 또는이라는 얘기는 문제가 복잡하면 복잡한 상황일수록 둘 다 잘하셔야 돼요. 오케이? 복합적인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다 어디가 더 좋다, 어디가 더 비중이 세다. 물론 함수적인 부분이 지금 잘 안 될 거니까 함수적인 부분들이 더 세긴 하겠지만 얘도 무시는 못해. 자, 두 가지로 판단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야. 만약에 내가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라고 친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위에 있는 녀석들을 뭐를 부등식의 성질이나 또는 뭐를 사용한다? 등식의 성질이야. 방정식을 풀면 등식의 성질을 활용하시면 되는 거고 부등식을 풀면은 부등식의 성질을 사용하셔가지고 당연히 어떤 식으로 바꿔줘야 되느냐면 이 두 가지 수식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두 가지 수식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야. 어떻게? 자, 이쪽에 뭐라고? 그리기 쉬운 식이야. 자, 그리기 쉬운 식이야. 이거 한글이 왜 이래 안 되지? 그리기 쉬운 식이고 여기에 뭐가 있겠어요? 등호 또는 부등호들이 들어오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한 스텝 더 가봅시다. 그러면 이게 너무 막연하잖아. 그리기 쉬운 식이 뭔데? 라고 얘기하면 막연하잖아. 자, 가장 그리기 쉬운 식이 뭐냐? 수평선입니다. 그러니까 상수함수 보여기. 자, 상수입니다. 자, 내가 만약에 식을 변형을 했는데 한쪽이 상수로 만들어줄 수 있어. 그리고 여기가 비교적 포물선이나 직선 형태로 잘 만들어낼 수 있어. 상수가 압도적으로 우선순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얘가 제일 좋고요. 얘가 제일 좋고요. 근데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상수 말고 이제 직선류가 있어요. 직선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선류 형태들. 이를테면 y는 뭐 이런 형태들 있잖아요. m에 x 빼기 3 이런 형태. 누구를 지나면서 3,0을 지나면서 기울기의 약간의 변화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변하는 이런 형태들로 만들어주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잘 나오진 않겠지만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내용할 때는 잘 나오진 않겠지만 절대값 형태들도 직선유가 될 거니까 뭐 y는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x-3의 절대값에 m이 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들까지도 괜찮으나 자, 우리가 여기서 딱 가르면 요까지야. 요까지 정도가 좋은 식입니다. 그리기 좋은 식이고 문제에서 원하는 식이고 출제자가 의도를 했었을 때 요 정도까지 해서 왔다 갔다 하게끔 만들어 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잘했나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부등식의 해를 구하려고 해. 그러면 해를 구하려고 하면 두 가지 판단해. 직접 그냥 산수로 계산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함수로 표현되어 있는 걸 함수, 그래프를 이용해 줄 것인지를 생각을 한다는 얘기고,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주목해서 봐야 될 거고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 그리기 쉬운 식을 이용해 가지고 식을 조작하자 이 얘기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야. 얘는 그리기 쉬운 식 이전에 약간 이런 부분들이거든. 어떤 부분이냐? 자, 차의 함수가 있어요. 또는 뺀 함수라고 합시다. 자, 뺀 함수랑 원래 있는 원함수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자, 거의 대부분 차의 함수랑 뺀 함수 이 부분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함수적인 사고의 종결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봅시다. 여기서 보시면 봐봐, 잘 들어봐. 계속 뭐가 변하는데 식들이 계속 변해. 식들이 계속 변하고 이쪽 수식이 뭔지 이쪽 수식이 뭔지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얼마든지 변화를 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자, 뭘 해버리면 차의 함수를 해버리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야. 자, 차의 함수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차의 함수를 하면 어차피 빼는 거니까 한쪽이 뭐가 되겠어? 한쪽이 당연히 0이 되시면서 한쪽 자리가 뭐가 된다? 고정이 됩니다. 자, 고정이 되면서 여기서 등호가 들어가든 부등호가 들어가든 상관없이 고정이 되면서 또 고정이 되니까 뭐가 결정이 되느냐면 위에 있는 것처럼 수식이 결정이 돼요. 자, 수식이 결정이 되는데 이 수식의 결정을 지금처럼 수식이 딱 드러나면 바로 이렇게 적어줄 수 있지만, 자,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교점의 x 좌표만 봐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자, 교점의 x 좌표로 x 빼기 2 x 더하기 2로 적는다. 너무 쉽죠? 자, 이렇게 봤었을 때는 너무 쉬워. 자, 봐봐. 그러니까 fx가 있어요. gx가 있어요. 내가 뭔가 부등호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는 등호가 있는 이러한 상황이었다고 쳐. 자, 그런데 얘 따로에 대한 전혀 정보들은 없지만 어떤 정보를 주는 경우도 있느냐면 얘랑 거의 대부분 fx에서 gx를 뺐을 때의 정보를 줄 때도 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자, 위에 있는 걸 푸는 거나 밑에 있는 걸 푸는 거나 어차피 동일할 거고, 얘는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뭔가 더 추가하고 빼면서 변화를 줄 수 있지만 빼면 자, 한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얘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자, 차의 함수로 만들어 주시면서 자, 봅시다. 이 방정식에 여기 이 경계를 한번 이렇게 뒀다고 칠게. x가 알파에서부터 베타라고 이렇게 경계를 뒀다라고 칠게. 그러면 여기는 이 부분에서 뭘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얘 수식과 얘 수식은 따로따로 절대로 알 수는 없지만 뭘 해줄 수 있다? x 빼기 알파와 x 빼기 베타를 인수로 가지면서 최고차 계수는 여기나 여기에 최고차 계수들이 뭔가 있겠지. 이런 형태로 수식이 작성이 될 거니까, 자, 차의 함수를 보통 주는 이유, 그리고 이거를 많이 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얘는 뭐가 있어요? 수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오케이? 다시 이 차의 함수 또는 뺀 함수가 뭘 만들어낼 수 있다? 수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수식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자, 경우에 따라서 내가 그리기 쉬운 형태로 문제를 푸는 것들도 있긴 하겠지만, 자, 얘로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니까 다시 차의 함수 식끼리 빼는 거야. 식끼리 빼가지고 뭘 만들어낸다? 식끼리 빼서 이 뺀 함수의 수식을 결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보면은 놓치고 싶지 않은 하나의 매력 중에 하나니까 얘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얘도 많이 나오고, 자, 난이도 높은 문제를 풀 때도 얘를 많이 쓰는 거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한번 풀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한번 살펴봅시다. 어디 보시느냐면
조금 디테일한 부분 좀 잡아봅시다. 어디냐? 자, 79번 봅시다. 79번 봅시다. 자, 79번 문제 한번 봅시다. 0이 아닌 실수 P에 대해서 0이 아닌 실수 P에 대해서 fx가 있어요. fx가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p가 있을 텐데 이 녀석의 꼭지점이 있어. 꼭지점을 뭐라고 뒀느냐 하면 꼭지점을 여기에서는 이렇게 a라고 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이차함수의 y축과 만나는 점이야. y축과의 교점이 있을 건데 y축과의 교점을 b라고 뒀습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서 아래로 볼록하게 포물선이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자, 얘가 y는 f의 x가 될 거고 얘가 x제곱에 더하기 px 더하기 p가 될 텐데 이렇게 잡혀져 있어요. 꼭지점의 좌표가 a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되어 있니? 여기 y축이 이렇게 있어요.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이 y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일단은 잡혀져 있고 ab를 지나는 직선이 l이라고 하자. 자, L이라고 했는데 이 L의 직선의 방정식을 Y는 뭐라고 뒀다? GX라고 뒀어요.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fx에서, 자, fx에서 gx가 0보다 작거나 같도록 하는 정수 x의 개수가, 이거를 만족하는 정수 해 중에, 여기 해가 있을 거 아니야. 해 중에 정수 x의 개수가 몇 개가 되도록? 10개가 되도록, 10개가 되도록 하는 p의 최대값과 뭐를? p의 최소값을 각각 구해보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거 빼란 얘기지. p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구해서 빼란 얘기야. 자, 이 문제가 어렵다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시행착오는 한 번쯤 겪을 수밖에 없는 게, 자, 어떤 시행착오를 가장 많이 겪느냐면, 봐봐, 학생들이 fx도 잘 몰라요. p값이 누군지 모르니까. gx도 잘 몰라요. 직선이긴 한데 뭐지? 일단 배운 건 있으니까 뭘 시도하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야. 헛짓거리를 하기 시작해. 어떻게? 아, 기울기가 있네.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기 시작해. 그럴 사람 충분히 있을 거란 말이야.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야. 아, 여기 있는 게 x 이꼴 x가 합이 얼마가 되는데? 마이너스 p니까 마이너스 2분의 p가 되면서 축이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2분의 p를 집어넣어서 꼭지점의 좌표를 열심히 구했습니다. 여기 y절편이 있으니까 0,p를 열심히 구했습니다. 열심히 구해가지고 여기에 해당하는 수식을 열심히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얘를 빼는 그러한 헛짓거리를 한다는 얘기야. 안 할 것 같아? 해. 처음에는 분명히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시도가 처음에는 하다가 여러분들이 시험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기 시작하기 한 달 전은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도 배웠으니까 그 생각을 하셔야 돼. 왜냐? 잘 봐봐. 어차피 여기서 얘를 빼면은, 봐봐, 여기서 얘를 빼면, 잘 들어보세요. fx가 있어요. gx가 있어요. 자, 만약에 fx 따로 gx 따로 알면은 그냥 빼면은 답을 알 수가 있겠지. 논리는 그거야. 따로따로 알면은 빼면은 답이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야. 봐. 얘를 구하기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상황이고, 자,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gx를 구하는데 gx를 혹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다면 이 생각도 괜찮겠지. 자, 이 전체를 한 덩어리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 생각을 하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자, 빼남수잖아. 빼남수는 뭘 결정한다? 수식을 결정한다. 잊지 마시고, 그럼 어떻게 결정하는데?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야. 수식을 어떻게 결정한다? 마이너스 2분의 p를 0을 집어넣으면 당연히 뭐가 나온다? 뭐가 나와요? 당연히 0이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따라서 여기 있는 이 녀석이 뭐가 될 수밖에 없느냐? x 플러스 2분의 p에 x가 될 수밖에 없고 최고차 계수가 얼마가 되느냐면 fx의 최고차 계수가 1이니까 자 여기가 얼마가 되더라? 1이 된다 이 얘기야. 오케이? 잘했나요? 자 근데 다 같이 한번 그래 쌤 그래도 gx는요 얘들아 이게 구해졌고 fx가 알면 이 항만 시키면 gx는 구해지잖아. 혹시나 내가 gx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쳐. 그럼 gx는 뭐 할 수 있어? 그냥 차의 함수에서 fx를 이항시켜서 식조작하시면 분명히 구해질 거니까. 자,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느냐? gx를 직접 구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뺀 함수를 먼저 찾자 이거야. 오케이? 잘했나요? 뺀 함수를 먼저 찾아보시는 거고. 자,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자, 그러면 내가 그래프로 이 이미지를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이미지도 숱하게 많이 봤을 텐데 실제로 자기가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니까 자, 학습할 때는 스스로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 물론 시험장 가가지고 이거 검증하고 앉아 자빠져 있으면 시간이 아주 많아. 그건 아니겠지. 오케이? 그냥 바로 하시는 거야. 자, fx에서 누구를 뺀다? gx를 빼는 거야. fx에서 gx를 뺐을 때 생기는 함수야. 여기서 fx에서 gx를 빼고요. gx에서 gx를 빼면 마치 뭐가 되는데 gx 빼기 gx가 뭐가 돼? y = 0이 된다 이 얘기예요. 다시 뭐라고요? 여기서 뭐를 뺀다? fx에서 gx를 빼고요. gx에서 뭐를 뺀다? gx에서 gx를 빼는 거니까 결국 기존에 gx 있었던 이 노란색 선의 역할이 뭐로 변할 뿐이다? x축으로 변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나서 하얀색 곡선이 이렇게 내려가시면서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얘가 얘란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뭐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느냐 하면 결국에는 문제에서 원하는 게 이쪽 부분이잖아. 다른나요? 문제에서 원하는 부분이 이쪽 부분이 될 거니까 해가 마이너스 2분의 p에서부터 어디까지다? x가 0까지더라 라는 얘기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세요?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진짜 이거는 좀 양아치 같은 느낌이 들긴 한데 얘들아 p가 지금 그러면 분명히 무슨 값이야? p가 뭐처럼 보여? p가 뭐처럼 보이지? 난 좀 그런데 p값 자체가 여기가 음수가 되려면 p가 지금 양처럼 보이잖아. 아니야? 맞죠? 근데 양이라는 얘기가 어디도 없어요. 그게 진짜 그림은 이렇게 세팅해 놓고 맞지? 약간 양선생스럽긴 하다 맞지? 맞죠? 그걸 잘 보셔야 돼. 여기서 보시면 이제 나왔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얘가 그래요. p가 위에도 제일 위에 적혀있네. p가 0이 아닌 실수라고 적혀있네. 오케이? 그래서 자, p가 0 아닌 실수라고 적혀있는 상황이니까 p가 0이 아니 될 뿐이지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고 여기 있는 거 뭐 이렇게 그려지긴 그려졌는데 이쪽만 되는 게 아니라 저쪽도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됐어? 그래서 이 부분 잘 보셔야 되는 거고 이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얘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떻게도 그려질 수 있느냐 하면 x값 자체가 자 어디에 얘가 쭉 보시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 여기 있죠. 자 여기서 다시 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p가 있고요. 0이 있는데 자 얘가 큰지 지금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경우가 두 가지로 등장을 해요. 자, 첫 번째는 얘가 등장할 수도 있고요. 자, 0보다 크거나 같은데 x가 누구보다 마이너스 2분의 p보다 작거나 같다. 두 가지가 등장할 수밖에 없을 거고 자, 얘가 되었다라고 친다라면 수직선을 반드시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가지고 그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10개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0개 나와야 돼요. 자 그럼 10개 나온다는 얘기는 0이 일단은 들어있는 상황이니까 9까지 마이너스 9까지 포함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9까지 포함을 하는 거고 누구는 포함하면 안 되겠니? 마이너스 10은 포함하면 안 돼요. 따라서 자 마이너스 2분의 p가 마이너스 9와 마이너스 10 사이에 들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p가 마이너스 9보다는 어떻게 되겠니? 작거나 같고 누구보다는 마이너스 10보다는 크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경계는 스스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10을 딱 들어가서 먹으면 11개로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고 얘도 자 앞에 있는 것까지 어느 정도 했으면 이력이 붙었을 거니까 0에서부터 어디까지 간다? 9, 10이 있으면 어디까지? 9까지는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어디? 여기 들어있는 마이너스 2분의 p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p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자 여기서 9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여기서 누구보다 작다? 10보다 작다라는 얘기겠지. 오케이? 잘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자 뭐라고? p의 정수 p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여기서 이쪽을 넘기고 이쪽을 넘겨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 그러면 넘겨봅시다. p가 18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누구보다 작다? 20보다 작은 거니까 p의 가장 큰 정수는 19가 될 수밖에 없을 거고 얘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얼마가 되는데 마이너스 18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고 p가 누구보다 마이너스 20보다 클 거니까 마이너스 19가 가장 작은 정수가 되겠죠. 그래서 정수 두 가지 구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뒤로 넘어가서 80번 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이제 이 문제가 등장을 하잖아. 이 문제가 등장을 했었을 때 일기 적듯이 아니면 자기가 풀었었던 수기를 적듯이 여기다가 뭘 적어놔야 되느냐 하면 자 봐봐 일단은 내가 만약에 px를 구해서 답을 냈어. 그럼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낭비한 거거든. 어떻게 보면 해설을 반드시 보거나 아니면 참고로 하셔야 돼. 해설을 반드시 보거나 아니면 너무 복잡하게 풀었으면 이거 말고 다른 최적화된 방법이 뭔지를 찾아놔야 된다는 얘기야. 쉬운 문제도 말고 난이도 있는 문제들. 그리고 나서 시험장 가가지고 여기 gx 구해놓고 시험 타겠어. 그러면 다른 시간 문제 풀 때 그 시간이 줄어들겠지.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 중 하나가 자 봐봐 이런 경우도 있다니까. 평소에는 편하게 문제 풀다가 갑자기 시험장 가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 거야. 내가 p가 양일 때랑 음일 때랑 분류해서 했나? 이게 음수이란 보장이 없고 양수란 보장이 없는데 갑자기 시험장 가가지고 그럴 때가 있다는 얘기야. 왜? 그때는 한 문제 틀리면 그냥 끝이니까 틀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는 절실해. 그러니까 반드시 자기가 여기에다가 뭘 적느냐 하면 수기를 적어야 돼요. 자 앞으로 학습할 때도 학습이라는 게 뭔데? 결국 누적을 잘 시키냐 못 시키냐 그 싸움이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내가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은 적어 놓거나 아니면 실수가 나왔었던 부분들은 적어 놓는 게 앞으로 여러모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거니까 자 적어 놓는 게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겠지. 귀찮긴 하겠지만 정말 귀찮죠. 근데 이제 이게 습관이 되면 그렇게 귀찮은 작업은 아닐 거니까 자 80번 봅시다. 자 80번은 그냥 매우 쉬운데 그냥 서비스적인 측면으로 그냥 한번 보자 라는 얘기야. 자 각각의 개수가 2분의 1과 2가 되는 거야. y는 fx가 있어. y는 fx가 있을 거고 2분의 1의 x제곱으로 시작한다 라는 거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y는 gx가 있어요. 2x제곱에 땡땡땡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야. 자, 두 함수의 그래프는 뭐다? x 이퀄 p를 축으로 한다. 자, 얘랑이 x 이퀄 p를 축으로 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fx가 gx보다 큰 해야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은 해가 되는 거야. 크거나 같은 해가 됩니다. 그거나 같은 두 손을 모아오자.
그리고 기도를 하자. 가자. 갑시다. 이제 두 손을 모으시고 기도를 간절하게 올리는 거야. 1등급을 원합니다. 얘들아, 근데 이제 그거 알지? 우리가 지금 현재 고등학교 니들 말고 바로 전 세대 걔네들 같은 경우에 표점이라는 게 있어. 들어봤어.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2등급이야. 4%인데 5%짜리 2등급은 1등급과 거의 똑같다 아니야? 맞잖아.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게 표점인데 이제 니들부터는 뭐가 없어져? 표점 없어지는 거 알지? 그거 없어지는 거 아나? 그러면 이제 그거 잘 못하거든. 정말 어렵게 내가지고 점수를 확 낮추고 난 다음에 1등급씩 얼마다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니들 생각을 해봐. 어차피 대학생 뽑을 때 내가 경신군 대륜가 전국 단위 대학에서 그거 볼 것 같아? 안 보지. 그럼 뭘 볼 것 같아? 학생들의 성적을 볼 거 아니야. 1등급인데 잘 생각해봐. 1등급인데 자 저기 시골에 있는 뭐 그런 학교를 비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무학고라고 치자. 듣도 보도 뭔가 뭐 학이 날아다닐 것 같은 그런 학교에서 몇 점이 나왔어? 100점이 나왔어. 자 근데 똑같은 일이 쫙 있는데 뭐 경신이래. 근데 입학 사정관제 그 사정관이 몰라. 경신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70인데 1이 딱 적혀 있어. 어떻게 할 것 같은데? 표점이 없어. 그 학교에 표점이 없다는 얘기는 몇 퍼센트 안에 들어가는지 몰라. 그냥 깜깜이라니까. 그러니까 원점수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난이도 자체를 확 높여가지고 상대 평가니까 다 죽어봐라 이거 할 수가 없다니까. 왜냐하면 자 고등학교에 명문이다 명문이지 않다라의 기준이 뭔데? 결국 대학교 잘 보내는 거잖아. 그럼 자기가 잘 보내려면 저 밑에 다른 막 농어촌 그쪽에서는 100점들이 수록할 거고 1등급도 수두룩할 건데 그렇게 만들어낼까? 70점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이 학교의 표점 자체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원점수를 어느 정도 확보되게끔 시험 문제가 나올 거란 말이야. 난이도를 확 높일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안 된다고. 여러분들 때부터는. 또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 웬 또 이상한 항상 있잖아. 항상 기준에 벗어나는 초월자들이 가끔씩 계시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 만나면 뭐 어쩔 수 없긴 하겠지만 근데 그게 아니면 웬만하면 이제 원점수가 확보되게끔 잘하는 친구들이 원점수 확보가 되게끔 밸런스 조절을 어느 정도 하겠지. 난이도가. 그러면 예전처럼 그렇게 높게 나오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뭐 그렇다는 얘기고 이 얘기를 왜 해드리느냐. 갑자기 기도를 하길래 1등급이 생각이 났고 1등급이 예전 1등급과 다르다는 느낌을 전달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나도 뭐 대본을 적어놓고 하겠어. 하는 대로 하는 거지. 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했는데 자 갑시다. 이제 fx가 gx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축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해가 뭐가 되는데 누구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라가 되어 있는데 봐봐.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데 결국에 경계가 되겠지. 얘가 경계가 되겠고 x 이꼴 마이너스 1과 x 이꼴 5가 이렇게 있으면 생각을 해봐. 자 이게 합리적인 추론이라는 얘기야. 얘랑이 경계가 되는데 경계는 방정식에서 실근이고 방정식의 실근이 교점이 있으면 그 교점의 x 좌표가 되는데 교점의 x 좌표가 지금 어떤 식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느냐면 둘 다 축이 일치하니까 이 교점의 x 좌표는 P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야. 따라서 x 이꼴 얼마가 되는데 P가 되는 거야. x 이꼴 P가 이렇게 되시면서 아래로 볼록한 함수가 두 가지가 있는 상황인데 fx가 더 컸고 gx가 더 작았다는 얘기는 자, 얘 폭을 어느 정도 고려를 한다라면 자, 좁고 넓고라는 거라서 이렇게 가는 거 하나가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간다?
어떻게 한다? 이렇게 가는 게 하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는 얘기인데 폭이 좁은 게 G가 될 수밖에 없고 폭이 넓은 게 뭐가 될 수밖에 없다? F가 될 수밖에 없는데 자, 이까지 했다면 아주 잘한 거고 그 다음 단계 봅시다. 근데 내가 뭔가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잘 들어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F가 누군지 G가 누군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왜냐? 자, 제한된 조건에서 제시된 조건에서 준 게 F 따로 G 따로 구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준 게 아니라 자, 어떤 식으로 준 거야? 자, 한꺼번에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만나니까 누구에서 누구를 빼게 되냐? 그렇지. F에서 G를 빼거나 G에서 F를 빼게 되면 그 경계가 나오게끔 만들어졌으니까 자, 이번에는 이렇게 조금 살펴봅시다. 아무 때나 빼도 돼요. 아무 때나 빼도 됩니다. 자, F에서 G를 뺐다고 쳐. F에서 FX에서 자, 그때 보니까 FX에서 GX를 뺐죠. G를 뺐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자, 여기서 여기를 빼면 여기도 2차고 여기도 2차니까 2차에서 2차를 빼면 2차항의 개수는 무조건 결정이 될 거란 말이야. 2차항의 개수가 고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준 거라고. 그래서 2분의 1에서 2를 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고 나머지 수식은 깔끔하게 적히겠죠. 어떻게? 마이너스 1과 5가 근이 되면서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5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나머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P가 누가 되겠어? 당연히 얘랑 얘랑 정중앙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얼마가 된다? 2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넘어가서 81번 살짝 살펴볼 거고 자, 81번은 니들이 하자 이제. 해볼까? 81번 합시다. 해도 되겠지. 입니다 이제. 자, 그 다음 단계 81번에 보시면 두 점에서 만나고 교점의 y좌표가 3과 8이다. 자, y는 fx가 있을 거고 얘는 다 안 풀게요. 그냥 자, 어떻게 풀이 과정이 형성이 되는지 좀 볼 필요가 있겠지. fx가 있는데 자 2차항의 개수가 거기 나와 있네. 당연히 아볼인지 위볼인지 몹시 궁금한데 해소가 되었잖아. 자, 2차항의 개수가 뭐가 된다? 여기 있는 이 녀석이 음수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군지는 모릅니다. 자, 그 대신에 자, 위로 볼록한 상황이 이렇게 펼쳐질 거고 자, 기울기가 기울기가 뭐하냐? 미쳤네. 그렇지, 미쳤지. 자, y 꼴 x 플러스 2.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봐. 기울기가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울기가 1 또는 2 또는 기울기가 특별하게 지금처럼 제시가 되어 있으면 이게 힌트로서도 역할을 하거든요. 힌트로서도 역할을 하니까 제발 부탁인데 힌트로서 역할을 한다는 얘기야. 뭐를 알 수가 있어요? 당연히 얘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지더라 라는 것들. 이게 쓰일지 안 쓰일지가 모르겠지만 문제는 내면에 저게 들어있느냐 없느냐거든. 오케이? 됐어? 자, 이게 쭉 간다는 얘기야. 이렇게 간다는 얘기고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얘가 3하고 8이래. 3하고 8이니까 여기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5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서부터 이만큼 떨어진 거리가 5가 될 수밖에 없고 근데 x좌표가 바로 나오겠죠. 3 들어갔을 때 나오려면 2가 되는 거고 여기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7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 교점의 x좌표가 2하고 7이 나오는 상황이니까 이제 뭐 해주면 된다? fx에서 누구를 빼주면 돼? 누구를?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빼주면은 누가 생긴다? x-2라는 녀석과 x-7이라는 녀석이 생기게 될 텐데 얘가 2차항의 개수를 품고 있으니까 여전히 여기 있는 이 녀석도 뭐가 되겠어요? 음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잡아내시면 된다라는 얘기인데 자, 불편하니까 얘를 K라고 둡시다. 불편하니까 얘를 K라고 둡시다. 이 단계로 가셔도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까지 하고 한 번 더 정리해 줄게. 자, 얘가 2하고 얘가 7이 되는데 교점 x좌표가 2하고 7이 나왔고
위로 볼록한 상황이니까 여기 있는 이 녀석이 이 수식이 되면서 위로 볼록한 상황이 이렇게 됩니다. 이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단계 봅시다. 문제에서 뭐다? 0보다 크다라는 부분이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얘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누가? 여기서 누가 크다? 얘가 크다라는 얘기니까 여기서 이까지 2단계로 가지 않고 굳이 수식까지는 필요 없으니까 빨리 푸는 학생들은 2단계에서 답이 나왔겠죠. 2단계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답이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답이 나왔으니까 시간을 또 킵할 수 있어서 자 x가 누가 나온다? 3부터 4 또는 5 또는 6까지 이렇게 등장을 한다라는 얘기겠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문제를 조금 더 풀기에 앞서서 몇 가지 내용들을 살짝 더 정리를 한번 해볼게.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절대부등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절대부등식이라는 형태가 있는데 우리가 주로 다루는 함수가 몇 차다? 1차, 2차야. 그러면 1차에 대한 절대부등식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2차에 해당하는 절대부등식도 당연히 있습니다. 자, 미정계수를 잘 조절하시면 되는데 얘는 자 내가 봤었을 때 중학교 2학년을 다녔다 안 다녔다를 알 수 있는 가장 큰 지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얘가 항상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을 하더라라고 얘기했었을 때 지표가 되는데 2학년 1학기는 자 졸업장 반납하시고 뭔데? 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대. A가 뭐가 되면 되겠어? 양이 되면 되겠죠. 음이 되면 되겠죠. 반납하시고 자 무조건 뭐가 돼야 돼? 무조건 양이 돼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조건 양이 돼야 됩니다. 자, 이게 절대부등식이 이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려면 뭐 다 아실 거니까 모든 실은 뭐죠? 어떻게 고치지? 수습이 안 되네.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A가 얼마가 된다? 무조건 0이 돼야 되는 거고 문제는 B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 B는 양수가 되어야 되겠지라는 겁니다. 오케이? 다 됐어요? 오케이? 다 됐어요? 한 번만 더. ax 플러스 b가 0보다 작다. 이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을 한다라는 얘기가 결국 a는 무조건 0이 돼야 되고 b는 뭐가 돼야 된다? b는 음이 되도록 해야 된다. 자, 이 정도까지는 다 알 거고요. 자, 1차 형태의 절대부등식도 있습니다. 1차 형태라고 했지 1차라고 단정 지으면 아니야. 자, 1차 형태의 절대부등식도 있겠지만 2차 형태의 절대부등식도 있다는 얘기야. 2차 형태의 절대부등식이 있는데 이걸 굳이 막 두드리고 외우고 할 필요가 전혀 없잖아.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 a의 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는데 자, 한 번만 더 정리해 봅시다.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대. 자,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라고 하면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되느냐면 딱 두 가지가 떠올라야 됩니다. 딱 두 가지가 떠올라야 됩니다. 첫 번째, 이거 놓치기 쉽거든요. 나한테 배운 학생들은 이거 맨날 얘기할 거니까 그래 맨날 얘기했는데 틀려가지고 왔지. 보여줄게 어떻게 되는지. 자, 기대해도 좋은데 봐봐. 잘 들어봐. 뭐부터 해야 돼? 두 가지라고 얘기한 거는 당연히 두 가지야. A가 0인 경우를 체크를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A가 미정계수니까 0이 아니다라는 보장이 있으면 되는데 형태라고 했지 2차라고 확정 지은 건 아니니까 A가 0인 경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근데 자, 만약에 A가 0이 아니다라고 친다라면 뭘 떠올려야 돼? 머릿속으로 포물선 6가지 포물선을 떠올려야 됩니다. 자, 6가지 포물선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이렇게 있다는 거야. 오케이? 잘했어요? 됐죠?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게 아닌 부분들 위로 볼록한 부분들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이거 있다. 잘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가 판별식이 어떻게 되겠어? 0보다 작다 0이다. 자,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아, 지금 뭐 이걸 할 그렇지. 2차항의 개수
개수가 얘가 양이냐 음이냐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2차항의 개수 자체가 그래서 자 여기서 이 6가지 그림이 나온다라는 얘기인데 자 여기서 얘가 되려면 2차항의 개수가 양수가 되면서 뭐가 되면 돼?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뭐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잘했나요? 그래서 자 이만큼 절대 부등식이 관련된 내용들이 일단은 대두되어서 나오게 될 텐데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어느 문제를 풀 거냐면 자 88번 봅시다. 자, 88번 위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 자, 2차 부등식이 보통 어디의 범위라고? 기말고사 범위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해화여고 22년 기말고사에 나왔어요. 해화 22년 기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2년 기말에 어떻게 등장을 했느냐? fx가 있어요. 그러면 이 fx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있을 거고 자 gx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gx가 a-1의 x가 되고 뒤에 있는 게 플러스 b가 될 텐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x-2가요. gx가 여기 있겠죠. gx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여기 적읍시다. 그냥 a-1의 x에 더하기 b가 되는 거고 제일 끝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fx가 있는 거니까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되더라. 자 이렇게 되도록 하는 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점 AB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A, B가 나타나는 도형의 길이. 자 일단은 특징이 뭐냐? 여기서부터 위에 있는 상황은 우리가 잘 알듯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상황이니까 결국에는 절대부등식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 다음부터는 또 물어보는 게 조금 특이하죠. 얘는 도형에 관련된 내용들이니까 따로따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우리가 연립부등식은 어떻게 푼다? 당연히 연립부등식은 한꺼번에 보지 않습니다. 쌤 저는 한꺼번에 보는데 근데 잘 분석해서 뜯어보면 두 개씩 따로따로 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잘했나요? 그래서 자 절대부등식이 이렇게 연립부등식이 있다라고 쳐. 자 이러한 형태의 연립부등식은 어떻게 나눠준다? 그렇지. A가 B보다 작고요. B가 C보다 작거나 같은 이 두 가지 경우를 동시에 만족한다는 얘기죠. 오케이? 동시에 만족하는 거를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고 이 표현을 이렇게 가더라도 동일한 거야. 얘랑은 같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뭐부터 하셔야 되느냐? 이 식을 먼저 정리부터 해야 되겠지. 어떤 식? 앞에 있는 식부터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그대로 있는 상황이고요. 넘겨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뭐가 된다? a-2에 x가 되는 거고 더하기 b 더하기 2가 있을 거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니까 1차 형태의 절대 부등식이고 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려면 얘는 무조건 0이 돼야 되면서 얘는 누구보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고 a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2가 될 수밖에 없고요. b가 누구보다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a는 무조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그냥 끝났어요. 마이너스 2로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한 가지 상황을 더 봅시다. 여기 있어요. 얘를 풀어야 되는 거죠. 얘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자 a는 2가 그대로 대입될 거고 따라서 뭐가 된다? x 플러스 b가 있을 거고 얘가 x제곱에 더하기 3x 플러스 2가 될 텐데 이항시키고 정리 한번 해봅시다. x제곱에 플러스 2x가 되는 거고 더하기 2 빼기 b가 될 텐데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이것도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머릿속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그림이 그려지면서 0 이상의 상황이 누가 될 수밖에 없다? 여기 있는 이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이차항의 개수가 양수니까 판별식이 어떻게 되면 되더라?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더라. 끝이에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래서 1-2 플러스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니까 자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시면 되겠네. b가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지금 현재 a 값이 얼마였다는 얘기냐면 1이었다는 얘기고 a 값이 1이래. 미쳤나봐. 2였습니다. a 값이 2였고 b 값이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가 나와 있는데 자 이걸 생각보다 모르더라고. 이게 도대체 뭘 나타내느냐 얘들아.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는 좌표 평면 위에다가 그래프를 그리는데 단지 대표하는 문자가 a이고 대표하는 문자가 b인 거니까 얘를 마치 x처럼 느끼면 되는 거고 얘를 마치 y처럼 취급하면 된다는 얘기거든. 자 그러면 a가 2가 되는 거는 x는 2랑 동일할 거니까 a는 2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y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가 대략적으로 여기 있으면 마이너스 2에서부터 어디까지야? 1까지잖아. 그럼 봐. 자 결국에는 누가 된다는 얘기인데 y 좌표가 2가 된다. y 좌표가 2가 될 때에 뭐야? 이 뭐하냐 도대체. 미쳤다 정말. 너 왜 그래? 마이너스 2 여기 있어요. 미안. 마이너스 2입니다.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얼마가 될 수밖에 없느냐면 얘가 1이 될 수밖에 없겠지. y 좌표가 1이 되는 거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그래서 1,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2, 2, 0, 2, 1, 2, 2분의 1 이런 것들이 이쪽에 이렇게 있을 거니까 자, 여기서부터 이만큼 길이를 뜻하는 거죠. x 좌표는 2가 되는데 2로 계속 고정되는데 y 좌표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니까 요 길이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얼마다? 3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알겠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네. 조금 쉬었다가 봅시다. 조금 쉬었다가